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작가 이평. 평이라는 공간 속 주인장입니다. 매일 저녁 9시 사람들에게 다정한 글 한 끼를 대접합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한 요소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도 심야 식당에 등불을 켭니다. 2017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올렸을 뿐인데 구독자가 무려 13만 명이나 되는 게 아직도 놀랍습니다. 시작은 꽃의 언어 2평, 일러스트를 곁들인 글 N2평, 일러스트레이터 집토끼까지 다양한 공간에서 사랑받는 중입니다. 펴낸 책으로는 꽃의 언어 시리즈 우린 누군가의 봄이었으니까 가 있습니다. 아니다 싶은 관계는 맺힐 줄도 알아야 한다. 아니다 싶으면 매몰차게 관계를 잘라내는 사람들,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 때로는 부럽다. 아니다 싶으면 상황부터 모면하고 보는 나와는 다른 사람들, 먼저 떳떳하게 자신을 아낄 줄 아는 사람들이 부럽다. 당신과 나, 그리고 연결된 사람들의 판이한 입장표명, 이후 정치질이 난무하는 숨막히는 암투구, 그런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편이다. 감정 소모하지 않고 원만하게 지낼 수 있지 않나. 굳이 편을 가르고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을까? 둥글게 살아가자. 상처를 주면 그것은 반드시 돌아오게 마련이라고. 언젠가 되로받을 걸 말로 갚아야 할 수 있다는 인생 철학이 이리도 지키기 힘든 말이었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을 때 그 심정이란. 집에 들어서면 하소연할 것도 없이 마냥 울음부터 터뜨려야지. 굳은 마음으로 거울을 쳐다봤는데 이런 내가 한심스러워 보였는지 전날 밤 연신술을 들이부은 몰골을 보자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래, 사는 게 별거냐. 내 사람 내 관계 다 챙기면 뭐해. 돌아오는 건 공허뿐인데. 형식만 번지르르한 삶을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지? 차후에 벌어질 일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것.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보기 좋게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하면서 살아봐야지. 진짜 내 인생을 위해서. 물론 관계에 정답은 없다. 이 사람의 방침이 맞을 수도, 때에 따라서 오늘의 방침이 통한 걸 수도 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 온전하지 않으니 때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는 뜻이다. 불분명한 세상에서 이러한 사고까지 도달했다면 완전에 수렴하는 중이라 긍정할 수 있지 않을까? 어제보다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처럼 내성적이며 싸움에 무른 경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한다. 마음가짐 첫 번째, 스스로를 직설적으로 변화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가짐 두 번째, 현실적인 사람이 될 줄 알아야 한다.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나는 내성적이고 다정에 친숙한 사람이야. 라면 기질적인 한계로 치부하지 않고 말이다. 발현되지 않은 면모를, 가능성을 풀어헤쳐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실천할 당신이다. 재지 말고 이런저런 시도를 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갈 차례다.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이라 후회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완연한 선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어떤 선택이든 결국 정답은 없겠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적어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테면 아니다 싶으면 매몰차게 관계를 잘라내는 사람들이 부럽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기에 누군가에게는 믿음직한 사람일 수 있다. 비록 누군가에겐 미움의 대상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유 없이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당신의 둥글둥글함이 누군가에겐 원만한 인생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누군가에겐 우유부단함으로 보일 수 있다. 일련의 행위가 자기 객관화를 간과한 본질 부정이라면 위의 문쟁을 되새기는 것도 좋겠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될 수 없어도 당신 자신과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사랑받고 있다. 소중한 사람에겐 정말 소중히 대해줄 것. 그 선배와 더 이상 가까이 못 지내겠더라. 술버릇이 무척 안 좋은 지인이 한 명 있다. 술잔을 기울이는 횟수보다 다른 테이블과 시비 끝에 핀 담배개비가 더 많으니 말 다 했지. 하루는 내게 부탁을 하더라. 내가 술을 자제 못하는 것 같으면 네가 좀 말려줘. 경찰 되는 것이 꿈인데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본인이 그렇게 간절하면 아예 술을 끊으면 되지 않을까? 많고 많은 사람 중 굳이 내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는 또 뭐야? 답답한 나머지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넸다. 돌아오는 것은 해도록, 그리고 자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 잔뜩 화를 내더니 심한 말과 함께 뒤를 돌아섰다. 벙친 표정을 뒤로 한 채 집으로 가는 길은 냉담했고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은 새로이 이성을 찾았다. 어떤 관계든 세상에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만큼 알고 지냈으니까 이렇게 편히 대해도 상관없겠지?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일까? 정작 본인이 같은 상황에 처하면 불같이 화를 낼 거면서 모든 관계는 불완전하지만 유지될 수 있다. 아래 두 가지만 잘 지켜준다면 말이다. 첫째, 타인 간에는 일정한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둘째, 가까운 사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할 것, 이를 명심하고 살아가길 바란다. 그래야만 완전을 향해 끊임없이 선이라도 그을 수 있는 것이다.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전부 오래된 관계라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만큼 가까워졌으니 함부로 대해도 되겠지? 따위 생각은 어디서 흘러나온 걸까? 그 어떤 이유로도 감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좋은 사람이었기에, 당신을 그만큼 믿은 사람이었기에 몇 번의 무례함을 이해해 준 것뿐이다. 소중한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지 마라. 에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하나둘 쓰레기 말을 통 안에 집어넣다 보면 어느 순간 의미 없는 관계가 된다. 소중한 사람에게는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대해도 무방한 사람이라 여기며 고충을 마음대로 털어놓아서도 안 된다. 소중한 사람과는 소중한 이야기만, 좋은 사람과는 좋은 말만 공유하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나의 호의를 권리로 여기는 사람 말고 그러한 호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2부, 더 이상 당하지 않고 내 자리 찾기.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노동요로는 반복적이면서 머리가 띵해지는 노래들이 제격이다. 술을 진탕 마시고 일어나서 머리가 띵할 때면 500원짜리 캔 음료 갈아 마신 배가 딱이다. 무식하게 마셔대고 도로 개워낼 때 자잘하지만 삶에 필요한 지혜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다. 부모님이나
동네 친구들에게서조차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이를테면 회식이나 공식 술자리에서 2, 3차쯤 왔으면 술을 몰래 버려도 아무도 눈치 못 챈다는 것. 구석자리면 더 좋다. 심지어 여러 번 잔을 부딪힌 후에도 잘 모른다. 그런데 이후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생긴다. 다음날 아침까지 달린 사람들과 국밥을 먹고 나면 원치 않은 이미지가 박혀있다. 이를테면 쟤는 5병 이상 비워도 거뜬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자꾸 귀찮게 불러낸다. 적당히 마시고 싶어도 잘 마시면서 너 왜 자꾸 빼?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냐며 압박 섞인 걱정을 해주더라. 아니요, 별일 없어요.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아무튼 분위기 흐리는 놈이라 낙인이 찍힐 것 같아 영 불안하다. 가령 이런 느낌일 거다. 10번 못하다 한 번 잘하면 재평가를 받고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다시 받다는 얻어 걸린 듯한 평가 심리. 처음부터 너무 과한 컨셉을 잡았나 싶다. 눈치 있게 행동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눈치 없게 대한다. 그때 내가 조금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요즘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내가 조금 더 눈치 없는 선택을 했더라면 나는 지금 되게 편히 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말이다. 조금은 강단 있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싸가지 없어 보일지라도 두고두고 후회할 일은 없을 거니까. 내 모습 그대로 당당해져야 한다.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 사회생활 잘하는 법,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다르게 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눈치를 잘 보는 것은 필수 처세술이지만 반대로 나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일이기도 하다. 삶이 사라지면 타인으로부터 정이 내려온 일련의 가치는 아무짝에 쓸모 없어진다. 무엇을 위해 우리는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가? 대한민국은 눈치 과잉 사회. 물론 그것이 우리의 탓은 아니지만 마음 건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도덕적 책임은 있다. 행복을 지키지 못한 자, 침해하려는 자, 모두 유죄라는 뜻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잘하기 위해서라도 무례한 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굴해지지 말자.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말자. 아첨하지 말자. 그나저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지능 말고 공감적 지능, 조언 말고 다정한 위로. 배울 만큼 배운 양반들이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 지성을 가지고 악행을 일삼고 완전 범죄를 계획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배운 사람을 좋아한다. 단지 학문적 소양이 밝고 고학력자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조금 덜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념을 올바르게 갖춘 사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일을 잘 구분하여 행동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 그리고 소신을 갖고 불의에 과감히 맞서는 사람들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렇게 잘 배운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배려심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 욕도 잘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몸에 밴 사람. 세상 사람들의 행태를 관찰하고 있자면 단지 배운 척하는 사람들과 종종 마주칠 수 있다. 모난 곳이 전혀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어색한 사람 말고 시선이 교차했을 때 두 눈동자에서 마음의 정중앙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말이다.
그렇게 잘 배운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배려심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 욕도 잘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몸에 밴 사람, 세상 사람들의 행태를 관찰하고 있자면 단지 배운 척하는 사람들과 종종 마주칠 수 있다. 모난 곳이 전혀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어색한 사람 말고 시선이 교차했을 때 두 눈동자에서 마음의 정중앙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말이다. 단어 선택과 얘기를 듣는 자세만 봐도 배움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공감적인 친화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러한 점에서 분명 빛이 난다. 길을 잃은 듯한 꼬마에게 집이 어디냐며 손을 잡아주는 마음씨라든가, 평소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잘 챙겨주는 습관이라면 동일선상에 놓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우리 모두 배운 사람을 좋아한다. 여기서 말한 배움이 그다지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만 더 남을 생각하는 마음, 말의 위력을 알고 남과 허투루 말을 섞지 않는 사람, 솔직함을 가정해 무례하게 굴지 않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배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좋으나 싫으나 얽히고 설키어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말이다. 되도록 고운 말, 조심하는 행동으로 세상을 보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각자의 울타리를 벗어나 타인에게 향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되도록 조심하면서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면서 말이다. 그리고 다른 울타리 속 사람과 충돌하지 않는 데와 내일이면 잊어먹을 소위 쿨한 만남을 통해 결론을 내지 않더라도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발전은 없어도 상생은 가능한 관계가 아니겠는가.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곧 존중으로 일컫는 것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3부. 소소하지만 단단한 행복. 혼자서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꿈 없이 살아도 괜찮다. 살아남기에 영 퍽퍽하게 느껴지면 꿈 대신 다른 좋은 것들로 채워나가면 그만이다. 이를테면 돈, 사랑, 정 같은 것으로 말이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명명하기 나름인 것이다. 평소 생각지 않는 것들도 마냥 꿈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런 먹 같은 하루지만 결국에 살아남았다. 거기서 오는 카타르시스.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고 쭉 건강한 것들처럼 말이다. 그런 것들 말고도 우리는 언제나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다. 내일은 뭐 먹지? 하는 귀여운 꿈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오늘은 뭐 할지 상상하는 예쁜 꿈처럼 말이다.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고 미래는 또 다른 현재에 맡기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둔 채 일상적인 것들에 기대의 시선을 더 보자. 감당 못할 꿈을 품고 살기에 생은 너무 짧다. 내가 아니어도 그 꿈을 이뤄줄 사람은 천지에 널렸을 것이다. 하물며 현재의 삶이 충족되어 늦바람을 꿈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삶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다. 꿈 없이 살아도 괜찮다. 꿈 없이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쏟는 일은 인생 낭비가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안정적이진 못해도 심장이 뛰는 기분만큼은 좋았는데 말이다. 요즘같이 마음도 돈도 궁할 때는 눈에 보이는 일거리부터 닥치는 대로 움켜쥐게 된다. 눈은 점점 새파랗게 변해가고 남들처럼 살아도 좋다. 우선 살아남자. 단지 이 생각뿐이다. 살아남는 길이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이어가는 길이니까.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유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하고자 하는 일이
오직 돈을 위한 일로 변질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그러려면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 일단 무조건 열심히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업무에 치일 때는 일출을 2번 보는 삶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어쩔 땐 욕심내지 않은 척 조신한 면도 보여줘야겠지. 그러면서 돈벌이 앞에서는 위험을 불사하는 이중적인 면도 보이기도 하면서 말이다. 아등바등. 담백하게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 성격도 안 좋게 변한 것 같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하곤 한다.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이 무엇이든 다 거머쥐게 될 거라면서. 정말 그럴까? 한편으론 걱정이 되네. 먼 훗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도무지 기억 안 나면 어떡하나. 돈 벌고 퇴근하는 맛으로 살다 여가활동만이 유일한 삶의 낙이라 여기면 어쩌지? 나를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여전히 소중한 나의 꿈, 목표를 향해 당장은 뻗어나갈 순 없어도 꿈을 포기하지 말자. 이를테면 원데이 클래스를 신청하거나 하루 중 1시간이라도 자기 개발에 시간을 쏟아내면서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물어도 소용없다. 이미 그럴 새 없이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좀처럼 생기를 보이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살겠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쏟겠다. 모든 건 지나가게 돼 있어. 요즘 같은 때 날이 서지 않고는 못 버틸 정도로 힘이 들 때가 많지. 그러나 바쁜 시기도 그 속을 무엇으로 채우든 상관없이 지나가는 시간 앞에 무력해지는 법. 이를테면 처음엔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던 일들이 시간의 조력 앞에 입장을 바꿀 준비를 할 거야. 그러니 지나가는 일들에 속상하게 마음 버리지 말자. 다시 올 예쁜 날들을 맞아 새 단장을 해야지. 4부. 새로운 사랑을 꿈꾼다면. 사랑, 마음과 표현의 관계. 사랑은 마음이면서 표현이기도 하다.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 없으니 표현이 필요한 것이다. 마음과 표현은 사랑하는 동안 항상 동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에 관해 말하는 것 같으니 기왕이면 다르면서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나는 너의 화장한 모습도 좋지만 뽀얀 민낯도 좋아. 뭘 자꾸 잃어버리고 덜렁거리는 모습도 실은 너무 귀여워서 마음속으로 웃고 있어. 야식 먹다 입에 뭘 묻히는 너를 보면 챙겨주고 싶어 안달이 났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동자에서는 정말 하트가 나온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을 보고 있으면 오묘한 감정을 느낀다. 이 기분을 무어라 표현하면 좋을까? 바쁨과 여유,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이 열을 맞춰 흘러나온다고 할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동심원에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다. 일부 사람들은 도저히 융합되지 않은 이 감정들을 끊임없이 휘젓고 있다. 그래야만 달콤함이 완성된다나 뭐라나. 마치 400번을 저어야만 완성된다고 달고나 커피처럼.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다가도 완성된 사랑 앞에 넋을 잃게 된다고 한다. 대개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한다. 일절 관심 없던 가수의 음악에 취하게 되고 입으로만 부를 게 아니라 온몸으로 멜로디를 뿜어낸다.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르고 대체로 친한 누군가 귀뜸해줘 알게 되는 사실이다. 하물며 노래뿐만 아니라 음식 취향, 옷 입는 스타일, 생김새까지 닮아간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세계로 유입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대개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
이외에도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에 의해서 자존감이 쑥쑥 올라가거나 긍정적인 사람처럼 살아간다거나 매번 좋은 말만 해주고 싶어진다. 사랑. 사랑에 대해 쓰고 있으면 한도 끝도 없다. 누군가가 자꾸 생각나 눈시울만 붉어질 뿐이다. 봄 때문에 하는 예쁜 상상. 예쁜 사람아, 그때는 꽤 추웠던 것 같은데 어느새 해도 바뀌었고 날씨도 풀려서는 꽃을 들고 밖에 나갈 정도는 된 것 같아. 왠지 나는 다가올 봄이 기대돼. 봄은 누구에게나 설레는 계절이라 그런 것뿐이니 요란 떨지 말라고? 아니 꼭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지금도 이렇게 가슴이 콩닥거리는데 만개한 꽃들 사이로 놓인 너라는 꽃은 얼마나 예쁜 모습일까? 더 이상 말하면 입만 아플 것 같아 주접대는 걸로 그치는 거야. 형상이며 음성이며 향내,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상상의 영역까지 차지한 너는 행복을 아주 빼닮았어. 잠깐, 행복이 너를 닮은 걸까?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새싹을 틔우기 직전 앙증맞음을 잔뜩 뽐내던 너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닐 때면 그것으로 사람들은 빵시 눕다 지나갈 게 자명한 사실이니까. 겨우내 심이 추웠는데 봄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 같다며 누척지근한 외투를 벗을 게 뻔하니까 말이야. 그러니 행복해지자. 가득 행복해지자. 시작부터 거창한 계획 말고 그저 행복만 하자. 남은 행복은 다달이 채우며 즐겁게 살자. 지금을 사는 거야. 지금, 이 순간을.